귀신을 먹은 사람. 옛날 어느 시골에 성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개 넘고 산 넘어 저 먼 곳에 사시는 아주머님 댁에를 오래간만에 단일러 가느라고 성칠이는 어쩌녁에 내에서 잡은 생선 한 마리를 들고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아직도 컴컴하기는 하고 풀 끝에 이슬을 툭툭 차가며 좁다란 산길로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느라니까 그 길 옆 풀숲에서 무언지 푸드덕 푸드덕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이 그리는가 하고 그 풀숲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새 잡는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 그물에 커다란 꿩이 한 마리 걸쳐서 푸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 님자는 그물만 쳐놓고 자기 집으로 나려가 있는 모양이고 이 근처에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옳지, 좋은 깨가 있다. 오래간만에 아주머님을 배우러 가는데 이까지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 이보다 저 꿩을 가지고 가면 더욱 좋겠다. 그러나 그물 님자가 없다고 남의 그물에 걸친 꿩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안 되었으니 꿩 대신에 생선이나 두고 가리라. 고 성칠이는 그 생선을 꿩 대신 그물에다 걸쳐놓고 꿩은 자기가 들고 그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아주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아니 돼야 아침때 그물을 쳐놓은 님자가 올라가 보니까 꿩이나 다른 새는 안이 걸리고 이 산속에서 구경도 못할 생선 한 마리가 은빛 같은 배를 위로 두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새 그물에 생선이 잡혔다.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다만 괴상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깊은 산촌에서는 별로 구경도 못하던 생선이 이 산속 그물에 와서 걸린다는 것은 무섭고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독갑이 장난이 아닐까? 생각한 그물 주인은 그만 겁이 나서 그곳에 섰지를 못하고 다름질하여 동리로 도망해 와서 야, 큰일 났다. 독갑이 장난이 생겼다. 하고 떠들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남녀가 없이 눈이 둥글해서 뛰어나왔습니다. 새 그물에 생선이 걸렸다께. 이 산속에 생선이 웬일입니까? 글쎄요, 귀신의 장난인가 봅니다. 아이고, 참 요즘 뻔에 산재를 지낼 적에 상제가 참여를 했었거든. 그래서 아마 산신령이 노했나 보지요. 필시 우리 동네에 무슨 변이 생길 징조인가 봅니다. 아이고, 그 노릇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근심들을 하여서 이때까지 그렇게 종용하고 태평하게 지내오던 이동리가 금시에 무서운 큰 근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무서운 귀신의 장난이라 하여 그물체에 생선체에 그냥 놓아두고 가깝게 가지도 못하면서 만나면 모이면 의논만 분분하였습니다. 면장님 댁에 동리 노인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동리의 재변을 면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귀신의 로기를 풀 수가 있을까 하고 공론을 무수히 하였으나 아무 꾀도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어코 동리 사람들은 신령님을 모시었다는 로파에게로 갔습니다. 로파는 진즉 내게로 올 것이지 하는 얼굴로 내가 신령님께 여쭤보마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나선 신령님 말씀이 무엇라고 날이었는지를 기다리느라고 동리 사람들이 잔뜩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파는 아주 점잖은 얼굴로 엄연하게 그 생선은 산신령님의 변하신 몸인데 지난번 제 지낼 때 이 동네 사람이 정성이 없이 함부로 지내어서 그 죄에 부정이 끼인 것도 모르시고 지냈으나 신령님은 대단히 로하서서 이 동리를 벌을 주기 위하여 생선으로 변하여 나려온 것인즉 어서 무슨 변이 나기 전에 그 생선을 잘 모시어 놓고
동리 백성이 모다 나와서 정성껏 사죄를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리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던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거 보지. 지난번에 제진할 때 상제가 끼었었으니 어찌 아니 노하시겠나 어서 가서 주선을 하여야겠네. 하고 로파의 말대로 그 생선을 모시고 치성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신령님이 로기를 풀고 이 동네의 큰 재변을 면하려고 동네 사람들은 신령님 모신 로파의 지휘대로 마을 뒤 산 밑 큰 느티나무 밑에 풀을 뽑고 땅을 다지고 그리고 아직 급한 대로 두구마하게 당집을 짓고 그 안에 생선을 모셔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고 만수향을 피우고 치성을 치성껏 드렸습니다. 독립 백성들은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렸건만은 그래도 신령님의 로기가 풀리지를 않았는지 뜻밖의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날이 캄캄해지고 무서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근처의 나무와 모든 것을 뒤흔들더니 금시에 돌멩이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그머니, 큰일 났다. 신령님의 벌이 나렸다. 하고 신령 모신 로파와 독립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집 속으로 도망에 들어가 숨고 늙은 노인들은 살려달라고 연부를 외고 섰습니다. 바람은 점점 몹시 불고 빗발은 점점 세게 쏟아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저녁 때가 되어도 그치지 않고 또 그 밤이 새어도 그치지를 않고 자꾸 쏟아졌습니다. 자, 정말로 큰일 났다고 백성들은 꼼짝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신령님 모신 로파는 다시 그 생선에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신령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벽역과 이 비는 니렛 날 니렛 밤을 두고 쏟아지리라. 그리고 너희 사는 동리는 바다가 되리라. 이 무서운 소리는 벌벌 떨리는 로파의 입으로부터 동리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고 동리 사람들은 탄식하였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밥도 먹을 새 없이 나무 아미타불 만 외며 앉았고 젊은이들은 서로 붙들고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피란을 가는 수도 없고 그냥 물에 떠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날도 왼종일 쏟아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끊치지 않고 밤이 깊도록 점점 더 몹시 쏟아졌습니다. 산에서는 두덕이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골짜기에는 시뻘건 흙물이 무섭게 소래를 치며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넘어서 방금 그물이 동리로 쳐밀려 올 듯 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무서운 소란한 소리에 잠 한 잠 못 자고 앉아서 새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비는 그치지 아니하고 자꾸 쏟아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비를 막고라도 모다들 나와서 신령님께 기도를 하라고 면장님이 비를 막고 돌아다니면서 일렀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사람이란 사람은 모다 나와서 느트나무 및 생선 신령님께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성을 다하여 많은 재물을 바치고 신령님을 위하여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도 비는 그치지 아니하고 자꾸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비를 맞고 엎드려서 자꾸 빌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머님 댁에 들른 성칠이는 그 이튿날 하루를 아주머님 댁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은 비가 너무도 몹시 오니까 집 일이 궁금해서 말리시는 것도 듣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발을 걷고 나섰습니다. 고개를 넘고 산을 또 넘어서 꽁 집어가던 동리에 간신히 이르러 보니까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어찌 험상해졌는지 동리 사람들이 뭐다 죽지나 않았는가 싶어
급히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웬일인지 그 많은 사람이 그 비를 맞고 니트나무 밑에 엎드려서 있는 것을 보고 하도 이상하여 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성칠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산속에 그물에 난데없는 생선 한 마리가 걸친 일, 신령님이 노했다는 일, 그래서 그 생선이 신령님이 변한 것인 줄 깨닫고 모시어다 놓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성칠이는 우스워서 못 참겠다는 것을 억지로 참고 그 당집을 들여다 보니까 불을 켜고 만수향을 피우고 모든 재물을 바쳐놓고 그리고 신령님이라고 모시어 놓은 것은 자기가 자기 동리 내에서 잡아가지고 이 동리 뒤 산속을 지나다가 꽁 하고 바꿔놓고 간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칠이는 염려 마오. 내가 신령님 대신 비도 그치게 하고 이 동리에 다른 변도 없게 해드리다. 하니까 동리 사람들은 어찌 했던지 비가 그치고 변이 없도록 해주마는 말을 듣고 그저 기뻐서 감사하였습니다. 성칠이는 다시 그 대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아무 말 말고 구경만 하셔야 합니다. 하니까 네, 그저 어떻게든지 이 비만 안 오시고 변만 변하게 해주십시오. 천만 소원이 올시다.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말 못하고 있기로 승낙하였습니다. 그 승낙을 받고 성칠이는 그 비에 몇십 리를 걸어오느라고 시장하여서 그 당 안에 차려놓은 치성 음식을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반찬으로는 다른 이들이 불을 피워오겠다니까 그것을 못 가져오게 말리고 그 당집을 헐어서 나무떼기만 추려서 불을 지르고 그 불에다가 그 신령님이라는 생선을 구워서 맛있게 뜯어 먹었습니다. 신령님을 먹다께 저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 동리 사람을 보고 성칠이는 일어서서 다시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벗겨지는 것을 보고 성칠이는 내가 이렇게 신령님을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우선 오늘부터 비가 그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나는 아무 곳에 사는 리성칠이라고 귀신 잡아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올시다. 하고는 픽 웃었습니다. 이상도 하지요. 그 성칠이가 그 생선을 먹고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비는 그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도 없었습니다. 신령님 모시어서 령하다는 로파는 그만 문을 닫아 걸고 꼭 파묻혀 버리고 동네 사람들은 성칠이를 신기하게 여기면서 귀신 먹은 사람하고 떠들썩하였습니다. 귀신을 먹고 한 동네의 재변을 없이하여 주었다는 성칠이의 소문이 각도에 퍼져서 귀신 먹는 성칠이라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 어느 시골 큰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귀신 장난이 생겨서 밤이면 별별 장난을 다하여 재산 보물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밤마다 뒷곁에서 곡성이 나는 고로 내어다보면 큰 고목나무에 파란불이 반짝거리며 거기 무서운 귀신이 나와서 주인 댁 딸 색시를 제물로 바치라고 호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칠의 소문을 듣고 다리로 왔다고 안 가면 잡아라도 갈 듯이 달겨들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